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소고기. 아 소고기. 소고기. 네, 네. 저는 어저께 이제 또 조민 씨가 오랜만에 이제 뉴스에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민 씨가 그 아버지가 출소해서는 된장찌개를 소박하게 드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있는데 아빠는 그냥 고작 된장찌개 정도만 먹고 있는데 딸이 지금 모수해갖고 뭐 42만 원짜리 음식 먹었다 뭐 이런 그 후일담을 올려갖고 이게 논란이 되고 있다 하는 이제 얘기가 나온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 한 끼 식사로 가장 비싼 식당이 바로 이 모수 서울이라는 식당입니다. 이태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약을 석 달 전에 뭐 이런 말도 있고 또 매달 첫째 날 그 다음 달 예약을 받는데 그 제가 후기를 봤더니 나는 전화 20통 끝에 예약에 성공했어 뭐 30통을 했어 이런 댓글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점심은 안 합니다. 저녁 한 끼가 42만 원. 그래서 제가 지금 서울에서 가장 비싼 한 끼당 식사 레스토랑을 쭉 찾아봤더니 한 67 이름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 맨 위에 있는 식당이 이 모수라는 식당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 가장 우리나라에서는 네. 젊은 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식당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수가 한동안 이제 한남동에 있다가 문을 좀 닫았다가 새로 열었는데 그 사이에 문을 열면서 이를테면은 이제 오픈 기념 뭐 사람들 신청을 받았어요. 그때 식사값이 제가 기억하기로 65만 원이었거든요. 우와. 네, 그때 캐치 테이블이라는 예. 거기서 예약을 받았었는데 그때 아주 난리가 났다는 거죠. 네. 근데 놀라운 거는 이제 요 조민 씨의 이제 얘기인데 어떻게 썼냐면은 레스토랑에 대해서 이제 썼죠. 아 맛은 있었다 음식이 역시 소문대로. 근데 서비스가 좀 아쉬웠다. 여기가 이제 3스타는 내가 이제 처음 가보는데 예. 내가 이제 보니까 2스타만 돼도 내가 왼손잡이라는 사실을 미리 파악해서 세팅을 해주는데 내가 여기 갔더니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이 뭐죠? 뭐 나이프 뭐 이런 거 커틀러리라고 하죠. 그거를 해나갔고 다시 이제 바꿨다. 이런 거 보니까 좀 3스타 치고는 서비스가 그렇게 완벽하지 못했다라는 이제 평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가운데 접시가 있으면 이제 그 앉은 사람 기준으로 왼쪽에 네. 포크, 오른쪽에 나이프가 있는데 왼손잡이는 이걸 바꿔놔야 된다. 네. 이 말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좌빵 우물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왼손잡이는 좌빵 우물이요? 예, 예. 빵을 좌빵. 왼쪽에 놓고 오른쪽에 네. 물컵을 놓는데 네. 이제 왼손잡이가 오면은 물을 왼쪽에 놓고 빵을 오른쪽에 놔둬야 된다라는 네. 말을 네. 조민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저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세팅을 안 해줍니다. 원래 그냥 세팅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자기가 왼손으로 칼을 하고 싶으면 하면 돼요. 네. 우리는 이상한 강박 같은 게 있다고 저는 보는데 네. 가령 식당에 가면 뭐 먹다가 포크가 떨어지잖아요. 네. 우리는 그거 발로 차거나 불러가지고 야 이거 집어줘 이러거든요. 네, 주스면 큰일 난다. 야, 주우면 큰일 네. 난다. 외국 식당에 가면은 다 그냥 자기가 주워요. 아. 그 테이블에 올려놓고 바꿔주세요 그러죠. 네, 네. 예. 근데 아무튼 뭐 이 격가지 얘기인데. 예. 근데 조미는 굉장히 어디를 많이 다니시는 분 같아요. 예. 네. 아니 그러니까 투스타만 돼도 내가 왼손잡이라는 사실을 미리 파악해 세팅을 해준다라고 했으니까. 거기다가 뭐 네. 쓰는 모양이죠. 예약할 때 나는 왼손잡이라고 그런 식당 예약 들어보셨어요? 그 뭐 채식주의자들은 뭐 그런 거 쓰잖아요. 아니 네. 내가 봤을 때는 네. 조민 생각에 네. 아니 이 식당에서 나를 몰라보네 뭐 이런 느낌을 그런 줘요. 건가? 예? 아, 내가 가면은 네. 거기 셰프부터 나와가지고 네. 90도 절하고 뭐 이렇게 뭐가 있어야지 나 같은 인플루언서를 네. 그런 느낌도 약간 주고. 이제 이런 걸 이른바 파인 다이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파인 그죠, 다이닝, 질 높은 식사. 네. 그러니까 파인 다이닝이 있고 이제 오마카세 뭐 이런 게 있는데 파인 다이닝 오마카세 시장에서 한 끼 식사에 42만 원. 그러니까 질 높은 파인 다이닝 시장에서는 42만 원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오. 엄마 갑자기 존경스러운 제가 체험해 본 것은 아닙니다. 쇼츠와 릴스를 보는 걸 좋아하는 저는 진짜 비싼 오마카세 집이나 파인 다이닝 가는 사람들의 그 후기를 제가 보거든요. 저는 4만 원짜리만 먹으려고 해도 한 끼 숟가락이 식사에 막 떨리던데. 180, 200 그래요. 1인당. 아, 그래요? 네, 오마카세도 그렇고 파인 다이닝도 그렇고. 서울에서? 네, 서울에서. 우와. 정말 정말 어둑진데 찾아 들어가 가지고 진짜 유명한 이 주방장한테 먹는 파인 다이닝은
한 끼 식사 200만 원, 300만 원 우습습니다. 정말요? 근데 거기에서도 그 사람이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는 사전에 먼저 알거나 세팅하는 것이 아니라 오시면 혹시 왼손잡이십니까? 이렇게 정도의 대응을 하지. 조민처럼 마치 내가 42만 원짜리 먹는데 먼저 알아가지고 당연히 왼손으로 세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사실상 어떤 갑의 논리를 보통의 시장에서 그렇게 적용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이건 좀 이상한. 참고로 그 케이스인 모수라고 하는 조민이 지금 이제 올렸다는 그 식당 이름은 코스모스에서 따온 말입니다. 선배 갑자기 예. 식당은 못 가보고 우리가 깨알주시만 그 셰프가 네. 자기 시골집 뒷마당에 코스모스가 많았는데 네. 그걸 촌티나게 발음을 하면 코수모수 해가지고 따온 말이랍니다. 아 정말입니까? 네네. 아니 근데 사실 이게 이제 갑자기 얘기가 되는 이유는 그 조국 씨가 집에서 뭐죠? 제목이 뭐였죠? 그게 집밥이었. 안참 가족 식사. 가족 식사 제목. 가족 식사 그 사진 영상 뭐 짧은 7초짜리 영상이었나요? 그거를 올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신경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게 다시 논란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뭐 아시겠지만 설해마을에 있는 비싼 고깃집에 가갖고 고기를 구워 먹은 후에 그 다음에 된장밥. 거기서 된장밥만 시킬 수는 된장말이 없잖아. 죽이죠. 죽이죠. 이게 네. 된장 국물 남겨내다가 밥 넣어서 보글보글 네. 끓이는 거 그거잖아요. 네. 네. 고기 먹었던 그 판에다가 다시 네. 그 창고 같은 여의도 맞습니다. 한우집 그거랑 똑같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한우를 먹어야만 가능한 후식 식사라서. 네. 근데 그치. 그것도 웃긴데 그게 사실 사진이 아니라 영상을 올린 거거든요. 네. 7초짜리 영상. 네. 보면 7초 1, 2, 3, 4, 5, 6, 7. 7초를 아무 말 하지 말고 기다려 하고 영상을 찍은 그렇네. 거예요. 보면 그걸 보면 조국이라는 사람의 심리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우를 먹었으면 한우를 먹었다고 그냥 올리면 되는데 그냥 출소한 다음에 반성과 이렇다는 성청도 없이 마치 그냥 된장찌개 먹는 서민적인 가족인 걸 코스프레하고 싶었던 거죠. 그것도 같이 먹었었던 가족들의 입을 7초 동안 닫게 하고 영상을 찍은 다음에 올린 그 심리. 이게 너무 조국이 조국했다라고 평가받기 충분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조국을 보면. 정말 그런데 조국스럽죠. 네. 조국 사태 때 많은 분들이 환멸을 느꼈던 게 조국 그 집안의 그 정말 위조 실력과 그 질서가 없는 거. 아버지는 밑에서 엄마는 아래에서 뒷부분, 위로, 아래에서 위로. 넌 위에서, 난 준비됐다. 온라인 대리시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런 일종의 정말 그 비윤리라고 할까요? 그 가족끼리 오히려 정말 숨어서 해도 이상한 범죄를 가족끼리 공유해가면서 하는 거에도 우리가 질렸지만 또 다르게 질린 점이 뭐가 문제냐? 안 그런 집 어딨냐라고 그 진영에서 쉴드를 치면서 사람들이 정말 으악하는 소리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저는 좀 깜짝 놀란 게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 대행이네요. 저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는데 좀 찾아봤더니 의사 출신이고, 네. 그리고 본인도 요 근처에 같이 사시나 봐요. 반포에 좋은 아파트 사시더라고. 되게 비싼 아파트. 왜냐하면 당연하죠. 본인 이제 의사로서 오래 활동을 했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우리가 뭐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의사, 또 의사 중에도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저분은 과거부터 굉장히 진보적인 활동을 많이 해온 그런 이제 의사 출신인데 저분이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왜냐하면 조국 대표가 된장찌개만 먹었다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이게 왜 논란이 되죠? 라는 식의 이제 쉴드를 친 거예요. 이 쉴드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맞는 말일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난 처음부터 된장찌개만 그러니까 나 한우 먹은 걸 애초부터 숨기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결국 이제 지금까지의 조국에 대한 평판이 요 된장국에 오롯이 들어간 거라고 좀 봐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뭐 이른바 가붕괴라고 여겨졌었던 네. 사람들 개천에 용이 나지 못하게 하는 그러면서 자기들의 모든 특권과 권한을 다 누렸던 그 앞뒤 다른 모순과 위선을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된장말이 죽조차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라고 의심하고 있다가 알고 보니까 미슐랭 가이드에 등재되어 있는 아주 고급 식당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봐라. 너네 또 아주 고급 식당 한 끼 식사에 4-50만 원짜리 식당 갔으면서 된장찌개 코스프레 하는 거 이것도 조국이 조국했다라고 평가받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본질을 알고 조국 혁신당이 된장찌개만 먹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비춰질 수 있으니까 저희가 SNS 올릴 때 다시 한번 좀 세심하게 올리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든지 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된장찌개만 먹었다고 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네. 민심에 둔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 싶어요. 예, 저는 저희 조국당 일부 매체에서는 혁신당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조국당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국이 만든 당이고 조국이 상징처럼 돼 있는 당이니까 혁신은 좀 어울리지 않는 당 같아요. 그래서 조국당이라고 부르겠는데요. 아무튼 이 조국당의 대표라는 분이 한 말을 들으면서 한마디로만 좀 역겹다고 할까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찌개만 먹었다고 했어. 이제 이렇게 마치 대들듯이 해명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1세대 코미디언 중에 서영춘 선생님이 아, 계세요. 서영춘 네, 선생님. 살살이 그분이 했던 유명한 코미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분이 옆집에 영인의 집에 가서 닭을 2마리 훔쳐 먹었다. 이 소문이 막 퍼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영춘이 온 동네 다니면서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다 뭐야? 막 그래가지고 막 왜 누가 그렇게 헛소리를 하고 다냐 막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벌벌 떨고 있어요. 마지막에 딱 하는 말이 3마리 훔쳤어, 3마리. 이제 이래가지고 그걸 코미디 만드는 거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 갑자기 그때 그 코미디 한 장면이 떠올라요. 언제 찌기만 먹었다고 그랬어. 네. 이거거든요. 마치 되치기를 해가지고 네. 상대편 입을 막으려고 하는 네. 아주 얄팍한 술수입니다. 이런 네. 레토릭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조국당에 있는 분들의 분위기가 전체가 이런 건지. 저는 딱 그거 생각났어요. 또 서영춘 시대로 넘어가. 아, 너무 뒤로 간다. 너무 옛날로 갑니다. 저 앞으로 가시죠. 아니, 저 저거는 모르는 태행적이에요. 분일 것 같아요. 저거는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1928년생이셔서 살살이. 살살이. 바로 이런 거 있어요. 호 대변님이 살살이 이제 살살이. 파출소에 누가 와서 앉아 있어요. 아유 영감님 왜 여기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새끼줄 하나 갖고 왔는데 저를 경찰들이 잡아놓고 그래서 새끼줄 왜요? 아니 이렇게 시골 촌부가 말이야 새끼줄 하나 그 훔쳤다고 이렇게 잡아두고 당신들 말이 되냐라고 이제 누가 따졌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하는 말이 그 새끼줄 끝에 뭐가 달려 있는지 아시오? 소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된장찌개와 소고기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정말 근데- 사위가 사준 고기래요. 각장님 네. 저는 된장국 세 글자만 들어도 눈물이 날라고 할 왜요?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된장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음식과 달리 우리나라 국민 정서를 꿰뚫고 가는 뭐가 있어요. 저 노래 알아요? 저 어부의 노래? 어머니는 된장국 끓여 나왔어. 죄송합니다. 밥상 위에 올려놓고 이 노래 몰라요? 알아요. 군대 갔을 때 이 노래 얼마나 부른지 몰라요. 이 노래 부르면서 울고 그랬어요 우리. 내 고향집 오막살이가. 이분들하고도 저하고 세대가 다르다는 걸 저도 호 선배님이랑도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저는 어떻겠습니까? 네, 우리 세대 포위 방송입니다. 그 네. 그때 소달려슈 이거는 이거는 제가 새겨 듣고 저는 다른 미슐랭 식당이라고는 딱 한 번 가봤는데 네. 우레옥 아, 우레옥에 냉면 먹으러 가서 네. 한 시간 반 웨이팅하고 냉면을 먹었는데 거기 미슐랭 그 붙어 있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는데 네. 저는 우리나라 지금이 강남 좌파 전성 시대인 것 같아요. 강남 맞아요. 좌파들의 특징을 딱 한 단어로 하면은 위선입니다. 위선. 맞아요. 두 얼굴. 겉으로는 정의, 말로는 정의인데 실제 모습은 전혀 다르게 행동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저는 정말 언론사에서 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이 봤어요. 이 강남 좌파들. 그렇죠. 말로는 약자를 위한다라고 하고 분노하고 막 그러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자기 것은 조금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YTN이라는 회사에 있을 때 기조실장을 했었는데 그 임금 협상을 합니다. 근데 저희 회사에는 노조가 그 민노총 언론 노조가 하나가 있고 그게 이제 절대적인 노조죠. 그다음에 이제 제2 노조가 있어요. 여기 이제 비정규직 이런 분들이 여기 많이 소속돼 있는 네. 또 하나의 소수 노조가 있는데 네. 이 제1노조 민노총 언론 노조에서는 이 다 정규직이고 기자들이고 이런데 뭐 거의 월급이 거의 2배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똑같이 이제 보너스를 주더라도 퍼센트를 똑같이 예컨대 5% 주더라도 이쪽이 훨씬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기본급이 2배니까. 그러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쪽 거를 조금 더 떼어서 우리한테 주십시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게 진짜 뭐 사회적인 정의 약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기 거에 있어서는 그걸 오히려 그 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제가 수십 년 동안 봤던 게 정확히 이 모습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그것이 어디서 비롯되느냐? 80년대 운동권 거기에서 그대로 그 세계관으로 그대로 살아오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반미 그리고 기업은 우리의 적이다. 기업은 뭐 노동자를 착취한다. 이런 생각. 그다음에 친북 이상하게 친북이고 중국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친근감을 느끼고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군대 보내가지고 결국 통일 못하게 하고 지금 분단시킨 게 중국인데 이상하게 중국은 중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가서 혼밥 그 수치를 당하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대국이라고 하고 미국은 조금만 뭐라고 하면 제국주의라고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강남 좌파들 전성시대가 열렸어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전교조, 그다음에 민변, 그다음에 또 뭐죠? 민노총, 그다음에 이번에 방송 악법 처리한 것도 결국 민노총 언론노조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 언론연. 예. 네. 예. 그 사람들의 그거를 들어주기 위해서 결국 이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세상이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주 상징적인 존재가 바로 이 조국. 저는 이런 사람. 조국 씨 경우는 약간 운동권 80년대 이제 제가 대학을 다녔으니까 80년대 운동권에는 사실 일종의 카스트 제도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오. 네, 그래서 운동권이 굉장히 학벌 중심적이고요. 그리고 그 학교 내에서도 일종의 무슨 뭐 위원장이라든가 무슨 뭐 저 학생 계급이 회장이라든가 계급이 굉장히 나눠져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 김영춘 씨가 이제 고대 학생회장도 하고 그다음에 저 수감이 됐다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정말 고려대학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춘형이 돌아오셨어. 아. 그래서 제가 야 영춘형이 뭔데? 영춘형 그냥 온 거지 뭘 돌아오시냐? 뭐 이랬어요. 그랬다가 제가 정말 운동권에서 정말 싸가지 없는 인간으로 몰려갖고 저는 아니 왜 이렇게 우상화를 하냐? 받들어 영춘형이 모시는군요. 뭔데? 네. 그랬는데 그런 문화처럼 서울 또 대학 내에서도 이 저 일종의 박부장, 명문대 그때부터 반골 기질이 있었군요. 맞습니다. 그 아니 의장님들은 네. 꽃가마 이그저 금으로 만든 의자로 태워서 모시고 그랬던 네, 조직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또 연합 운동권을 잠깐 했었는데 그때 어떤 분위기였냐면 고대가 되어도 서울대 운동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쟤들은 고대 출신이라서 머리가 나빠. 제가 정말 직접 귀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운동권 내가 정말 학벌주의와 일종의 이제 계급의식이 강한데 저는 조국이 그런 과거의 유산 같은 것들을 정신으로 계속 지금 그 계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네, 그래도 아비보다는 딸이 낫다. 그죠? 예. 아비는 한우 구워 먹고 된장국 예. 사진 올려서 유선을 떨었다면 네. 그 딸은 42만 원짜리 먹었다. 네. 뭐 밝히는 거 봐서 네, 아이고 참 딸이 차라리 낫다. 맞아요. 예, 그것도 그렇고 7대 허위 스펙 그 법원에서 유죄받을 때 네. 죄송하다고도 했었어요. 조민이. 네. 그래도 말이라도. 네. 근데 1, 2, 3심에서 조국 대표는 죄송하다라는 말을 그러니까 국민들이 납득하기에 충분한 반성과 성찰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네. 한편으로는 제가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 그 쌍둥 그러니까 숙명여고 쌍둥이 입시 하루에. 예, 그 분들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아마 사정이 좀 취재가 됐더라고요. 네, 네. 그 당사자인 교무부장 아버지는 교직에서 파면되고 지금 지방에서 기름 나오면서 생계 유지하고 있고 맞아. 맞습니다. 주유 서 있다고 그랬어요. 쌍둥이 자매는 대인기피증 때문에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밥을 넣어주면 밥을 먹고 그릇만 네. 내어주는 그런 상태라서 물론 입시 비리를 저질렀으니까 그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고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이런 형태로. 그런데 같은 단계는 아니지만 같은 범죄의 입시 비리를 저지른 조국 일가는 조민 씨는 모수 가서 40일짜리 저녁 먹고 40만 유튜버가 되었고 화장품 론칭해가지고 한국 완판되고 태국같이 진출을 하고 조국 대표는 지금 민주진영에서 사면복권 돼가지고 구국에 여궁화되고 있고 이런 사회가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진짜 대한민국인가 그 정의의 저울이 완전히 지금 기울어져 있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법의 잣대는 공정하게 두 사람을 처벌을 했지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의 저울을 왼쪽으로 상당히 기울였다. 이걸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선택적이고 편파적인 정의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 세대가 네. 이 사람은 조국은
전 용납하지 않을 것 그게 같아요. 다 보고 있는 맞아요. 겁니다. 예, 지금. 맞아요. 네. 맞아요. 저는 이분이 다음에 국회의원 뭐 재보선에서 저는 당선되기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지방선거에 만약에 뭐 서울이든 부산이든 나오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가 지금 저는 최고치라고 생각해요. 그나마 뭐 좀 뭐 너무 심하게 당했네 뭐 이런 게 그 특별 사면으로 이제 다 그냥 다 더 뒤엎어 버렸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사람은 이제 저는 끝이다라고 봅니다. 네. 자, 우리가 사실 이 저 판때기가 없어서 그렇지 어떻게 판때기. 보면은 요즘 전형적인 MZ 스타일의 허세 조민이 낫냐, 아니면 정말 위선 조국이 낫냐, 이거 정말 한번 아이고. 조사해보면 진짜 아니 근데 저 이 여러분은 가족이 어떠세요? 참 네.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버지 수감돼 있으실 때 유튜브에서 막 방송하는 그 마음이 네. 과연 편했을까 생각도 네. 들고 과거에 정경심 교수 구속 수감돼 있을 때 조국 대표는 턱걸이 자랑하고 맞아. 헬스장에 와서 놀렸는데 저는 만약에 제 아버지가 구속 수감돼 있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네. 참 특히 조국 씨가 제 상식에서 이해가 안 돼요. 그랬잖아요. 저 이재명 정권 지지율 떨어지는 거에 자기 책임은 n분의 1이다. 그렇죠. 이게 뭐 지금 더치페이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2주 동안에 12.2% 포인트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리얼미터 맞아요. 기준으로 봤을 맞아요. 때 네. 박용진 전 의원이 그렇더라고요. 예전에는 1~2%만 떨어져도 대통령실이 난리가 났는데 맞아요. 12%가 2주 만에 떨어졌다. 네. 제가 그랬어요. 그 떡락이라고 그런다 주식용어로 그거를. 떡락이죠, 떡락이죠. 떡락이죠. 네, 떡락이죠. 아니 그래서 지금 이제 박영진 의원이 그 지적을 했잖아요. 조국 씨가 내가 뭐 사과한다고 마음을 열겠나, 앞으로 차근차근 더 설득해 나가겠다, 뭐 증명해 보이겠다, 심판받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도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이게 후폭풍이?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슬슬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저 조국당을 이제 저 어느 교섭단체 만드는 게 이제 조국당에서 꿈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려면 이제 의원도 꿔주고 해야 되는데 이거 이제 어렵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확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우리 사회의 그 대세의 정신이랄까? 네. 저는 그거 이제 공정과 상식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그거 굉장히 중시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우수한 세대가 결국 이제 이들이 우리 사회 주인인데 이 그 조국의 강을 다시 건너가 가지고 조국을 영웅을 만들어 주고 거기다가 교육부 장관 조국 비리를 옹호한 사람 교육부 장관 맞아요. 시켰어요. 네. 음주운전으로 200만 원 벌금형까지 받았었고 안희정 박원순의 성추행을 옹호하고 천안함 좌초 설을 뭐 공감하는 듯한 이런 걸 했던 사람을 교육부 장관, 국가교육위원장 똑같아. 이 사람도 조민을 옹호한 사람을 그것도 검사 출신의 교육부 경력이 교육 경력이라고는 총장 했었던 것밖에 없는 사람을 검사 출신 쓴다고 그렇게 욕을 하던 사람들이 검사를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부 장관도 그런 사람, 국가교육위원장도 그런 사람, 또 민주당 여당의 뭐 교육연수원장은 또 인턴 그거 증명서 위조해줘서 제가 유죄 그렇죠. 판결 받은 사람을 교육연수원장이래. 네. 도대체 우리나라 교육을 어떻게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죠. 우리 국민들 우습게 보고 우리 젊은이들을 너무나 우습게 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엄청난 역풍을 지금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당장 지지율로 뭐 물론 지금도 이제 12% 2주 동안 12%는 건 무서운 저 추락이지만 국민들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오버하네 하면서 그냥 이렇게 약간 지켜보는 기간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결정적인 순간들이 오면 그때 이제 민심이 결정적으로 확 뒤집어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지금 이 지지율 뭐 생각보다 괜찮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조국 씨를 만약 만나게 되면 딱 첫 번째로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뭐요? 뭐냐? 당신은 범여권이냐 범야권이냐? 네. 당신은 여당이냐 야당이냐? 왜냐하면 강유정이 그랬어요. 대통령실에서 야당이다? 지난 3일, 네. 대통령을 배출한 당은 여당이고 그렇지 않은 당은 다 야당이다 그랬거든요. 그 말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조국 씨한테 묻고 싶어요. 너는 여당 생각이냐 야당 생각이냐? 아마 그 대답 뭐라고 나올 것 같은가 내가 봤는데 아마 망설이다가 대답을 잘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부 이재명 정권의 성공에 도움을 주는 야당이 되겠다라는 워딩을 저는 아 그러나요? 했던 것 같아요. 도움을 주는 야당이다. 예. 그럼 본인 야당이라고 생각하고 있나? 그렇죠. 그러니까 오. 쇠고기는 네. 여당이고요. 예.
된장찌개는 야당이에요. 실제 먹은 야, 거는 야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말말이다. 와 막혔다. 드디어 찢었다 야. 찢었다. 아 무대를 MG 찢어버렸습니다. 용어로 찢었다, 예, 찢었다. 오늘 방송 찢었습니다. 네. 퇴장할까요? 밥값 다 했다. 소고기는 여당이고 된장찌개는 야당이다. 와 참 네. 배웠습니다. 네. 아니 진짜 더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아니 없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이렇게 명언을 남기고. 네. 명언은 짧게 하는 거예요 원래. 하여튼 근데 이제 이 조국 일가에 대해서는 홍준표 전 시장도 그렇고 도륙을 냈다 집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네. 실제로도 가족이 2명이나 이제 수감이 됐었고 네. 하기 때문에 일부 국민들이 마음이 안 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네. 저 집이 죄를 진 거는 맞고 그런데 저게 부부 둘을 저렇게 수감할 일이냐라는 주장도 일부에서는 있었고 또 야 그 저 조민도 자기 아버지가 저렇게 수감됐는데 나와서 유튜브 하는 거 보니 참 쟤도 먹고 살려고 참 애쓴다. 저 김어준 손에 이끌려 갖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당당한 척하면서 본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짠하게 보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행태들을 보면서 과연 이것을 과거에는 어느 시점엔 도륙을 당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도륙 후에 정말 너무나 또 휘황찬란하게 과잉으로 아니 그 도륙 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왔던 그 기가 막힌 워딩들이 네. 그 맛 칼럼니스트인가 그분이 그랬잖아요. 조국은 십자가를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맞아요. 사람이라고 맞아요. 말 다 했죠 뭐. 네. 네. 아 정말.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 덕분에 피해자가 돼버린 거죠. 예. 사실은 범죄자인데 그것을 단죄한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것 때문에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점점 이상한 쪽으로 가니까 국민들은 저 사람이 미운데 이 사람이 그 벌 줬던 조국은 억울하다. 저는 이렇게 된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그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거는 이제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이 또 하나 아주 뼈아픈 지적을 했더라고요. 조국 씨에 대해서. 조국 씨가 뭐 김어준 방송인가에서 그랬거든요. 그 젊은 세대가 입시에 불이익을 받은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이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것에 대해서 금태섭 씨가 뭐라고 그랬느냐. 입시에 불이익 받아가지고 지금 화가 난 게 아니고 당신의 위선 그리고 당신의 그 거짓말 그리고 끝끝내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그것 이것이 혐오스러운 것이지. 야 그때 한때 입시에 불이익 받은 그게 지금까지 앙금으로 남아있다. 너는 그러니까 초점을 슬쩍 흐리는 지금 그런 그렇죠. 어법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이 지적 정말 통렬했어요. 네. 근데 저는 가족 도륙이라는 말에 동의를 하지는 않거든요. 네, 네. 그 도륙. 조민 씨의 7개의 허위 스펙 전부 다 법원에서 모두 다 인정을 했고 네. 정경심 교수도 입시 비리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관련해서도 그 위반 혐의를 맞습니다. 법원에서 인정을 했단 말입니다. 네. 분명히 입시 비리 하나의 범주가 아니라 각자의 어떤 혐의가 달라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동시 구속된 것처럼 같은 잣대가 이미 법원에서는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도륙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갖다 붙인 정치적 수사일 뿐입니다. 네. 진영을 지키기 위한 그냥 방패일 뿐이고요. 음. 그러니까 도륙이라고 한다면 다른 윤석열 대통령 부분도 그렇고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좀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 체계인데 이걸 마치 그냥 우리만 정치의 어떤 정치 검찰의 과도한 수사에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꾸며내는 게 가장 문제인데 그걸 우리가 좀 공감하면 안 된다. 맞습니다. 도륙이 아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용기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니.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민주당의 주장을 심평 씨라든가 홍준표 퍼나르죠.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기 언어로 맞아요. 예. 자기 언어로 엄청 많이 퍼뜨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민주당에서 진영에서 주장을 했지만 결국은 보수까지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제 확증들이 이제 퍼져 나가는 거죠. 아니 저는 한마디 묻고 싶어요. 도륙이라는 말을 쓰거나 인용하거나 뭐 퍼나르는 사람이 있다면은 아니 그렇다면 정경심 4년 대법원 확정, 네. 조국 2년 대법원 확정, 대법원이 도륙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 왜 법원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죠. 되게 검찰이 했다는 식으로 이제 맞습니다. 그 프레임을 자꾸만 만들어 가는데 네.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법원은 검찰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녔던 허수아비였어? 법원 모욕이네. 이거 법원 모욕이죠. 법정 네. 모독죄죠 이건.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호도하고 네. 그 생각이 능력이 드는 참 게 있죠. 예.
며칠 전에 그 한겨레 신문 인터뷰를 득사 이후에 하면서 윤석열 한동훈은 내가 용서 못한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면서 그 논거가 뭔가 봤더니 처음에는 뭐 펀드 관련해서 자기를 털다가 그게 안 되니까 입시 비리를 뒤졌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명백한 사실관계 왜곡이거든요. 저는 그날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법무장관 임명된 다음에 그때 워낙 문재인 정권 위세 등등할 때이고 조국이라는 사람이 이제 스타니까 뭐 이게 낙마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 해봤을 텐데 동아일보에서 처음 나왔어요. 입시 비리 그게 첫 보도가 된 거예요. 아 근데 그거 보고 저하고 그때 저는 그때 YTN 뉴스룸에 있었는데 아하. 그 기사를 보면서 몇 명이 야 이거 심상치 않네. 네. 다 직감적으로 느낀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맞아요. 조국의 몰락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2019년 8월 29일자일 겁니다. 아마. 로봇이다 로봇. 우와 AI. 아니, 아, 네 AI와 네, 같이 연도가 방송을 하고 기억나요. 있다니. 8월 29일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기억하는 일을 네. 완전히 사실관계까지 바꿔가지고 네. 다른 걸 터다가 안 돼서 입시리까지 털었다. 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막 그 말이 안 되는 하잖아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아니 저는 조국 씨한테 그 대목도 묻고 싶은데 윤석열과 한동훈을 용서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윤석열한테 칼자루를 쥐어준 문재인도 용서하면 안 되지. 그렇죠. 네? 왜 논리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정권의 서슬퍼럴 때 시작이 됐던 거예요. 저 윤미향 수사도 마찬가지. 네, 윤희양 수사도 마찬가지고 네. 참 정말 이게 전 민주진영의 대국민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이건 정치 검찰의 과한 수사 때문이다, 피해자다라고 계속해서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인지 수사, 강력범죄 수사, 권력자 수사 아주 그 극히 보여지는 일부의 수사가 문제이지 대부분의 90% 이상의 민생 수사는 사실 그냥 잘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1%를 가가지고 99, 그러니까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과상관 다 태운다고 지금 그런 식의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국민들이 그걸 잘 구분할 수 있는 해안을 이렇게 좀 창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인지 수사 관련인데요. 고급 정보들은 원래 고급 수사는 인지를 통해서 맞죠. 수사가 진행되고 큰 비리들 같은 경우 그 인지 수사를 통해서 그 기소까지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인지 수사가 조작 수사랑 같은 말인 것처럼 정치 수사인 거랑 같은 것처럼 이게 단어를 오염시키는 것도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맞죠. 네, 아니 네. 그리고 이번에 무슨 뭐 관본권 띠지를 검찰이 네. 분실했다 뭐 이런 뉴스 나오잖아요. 예. 또 김건희 여사 출장 조사했다. 그럼 그 수사관과 검사들이 문제인 거지. 네, 검찰 전체로 그 문제를 비화시키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걸 잘 구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건데 네. 이거 봐 검찰이 다 문제야. 너네 폐쇄시켜야 돼. 근데 그 기저에는 본인들이 밀고 있는 대통령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어떻게든 없애겠다고 하는 네.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정말 구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지금 법을 아시는 분들은 그런 말 많이 해요. 솔직히 검사복 완벽하게 해내면은 부자들한테 굉장히 좋다. 왜냐하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네. 변호사 빵빵하게 데리고 들어가고 그 사실 경찰들이 법률직이 좀 검사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너네 이거 허점이다라고 해서 빵빵빵빵 공격하기 시작하면 사실로는 부자들이 굉장히 유리한 싸움이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부유층들이 오히려 좀 더 보수적인 분들이 많고 그분들이 이제 검수한박인 이제 검찰 해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시잖아요. 근데 솔직히 개인의 입장으로 보면은 이게 검찰이 수사에서 빠지는 게 굉장히 편하다. 아, 그렇죠, 당연하죠. 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그분이 그 책을 냈는데 그 젊은 여성이 자기를 그 진심으로 자기를 위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싸워준 사람은 검사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 경찰에서 하는 것은 본인이 이제 흡족하게 못 느낀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해주고 있지. 근데 않구나. 그 검사가 그 해준 거거든요. 네. 그리고 엊그저께 그 한 인권 변호사 그분 성함 제 기억이 안 나는데 김여원 변호사. 예. 그분 말씀도 결국 그렇게 되면 범죄 피해자들이 다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고 맞아요. 법에 호소할 수도 없게 되는 거고 보안 수사조차 검찰이 못하게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어쨌건 그래도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맞아요. 범죄 수사하는데 가장 그 전문적인 노하우를 수십 년간 쌓아온 집단인데 그거를 다 수사를 못하게 해버리잖아요. 이미 지금도 경찰서 현장에 가면요 고소 고발 사건 뭐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맞아요. 언제 될지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그거 피해 보는 사람들은 결국 그 범죄에 피해 본 사람들은 다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경찰은 일단 사건이 너무 많아진 데다가 그 정도의 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이 부족하기 없죠. 때문에
수사가 현저히 덜 돼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누가 좋아지느냐? 범죄 피해자들 좋아지는데 왜 그럼 민주당이 이렇게 많이 이거를 밀어붙이냐? 범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여기서 뼈 때리네요. 범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지금 조국 전 장관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 이 교섭단체가 지금 15석이 돼야 되나요? 근데 이제 20석. 20석. 예. 이거 지금 10석으로 완화해달라고 그렇죠. 하는 예. 거잖아요. 그게 지금 12명이니까. 조국 당이 지금 이거 그걸 원하고 민주당이 있죠. 해줄 것 같아? 안 해주려고 그럴 걸요. 어제 우리 그런 얘기 했지만 네. 이제 내년 봄쯤에 조국 씨가 본인 입으로 그랬잖아요. 양당 합당에 관한 의견을 모아보겠다라고 네. 그랬는데 네. 지금 어제 우리 얘기한 것처럼 정청래 입장에서는 조국을 자기 안방으로 들이고 싶을까요? 안 들고 싶어.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네. 이제 뭐 교섭단체 그 20석으로 돼 있는 걸 네. 이제 조국은 10석으로 해달라라는 거고 예. 지금 뭐 15석 중간 지점에서 어떻게 타협을 볼 수 없겠느냐 이게 나오는데 그 쉽게 안 해줄 것 같은데요. 근데 지난 대선 때 이제 서로 합의한 내용 아닙니까? 아 참. 네, 합의한 교섭단체 내용. 요건 예. 완화. 예. 이건 언젠가 하긴 할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사면복권도 해줘. 교섭단체 요건도 완화해줘. 예. 내년 지방선거에서 뭐 연대나 단일화 해가지고 조국 신당 공천도 줘요. 이렇게까지 민주당이 안 할 것 같거든요. 네. 이게 한도 끝도 없이 퍼주는 거는 민주당이 안 할 것 같고 네. 교섭단체 요건 안은 이미 뭐 국민들한테 입 밖으로 꺼낸 약속이기 때문에 하긴 할 텐데 속도 조절은 할 것 같다. 속도. 왜냐하면 네. 다른 진보당과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과의 어떤 형평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네.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진보당 3석 이상이니까 우리한테도 요건 완화해줘. 일본 같은 경우는 3석 이상이라고 하던데 뭐 다른 나라 사례 있잖아. 뭐 이렇게 들고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네. 다른 당과의 형평을 고려하면서 속도 조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일본은 3석 이상, 3석 이상.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요. 네. 네. 3석 이상의 3석이면 네. 교섭단체 요건이 성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국 당은 자기네들이 지금 의석이 12이니까 네. 예. 12까지 맞춰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왜 서류 조작하면 안 돼? 15석으로? 아 그렇네. 문서 위주가 습관인당인데. 서류로 그냥 만들면 안 돼요? 일본 같은데? 3석 맞네요. 네. 체코도 3석이고. 네. 직인 이렇게 찍어갖고 예. 쟁하고 애들 날